2017년 한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새망을 떤 일본의 섬나라 족속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 또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천년숙적 외놈들의 꼴을 볼수록 눈에 인다. 우리 인민에게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도 사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의 제재장단에 춤추며 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북한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TV를 통해 2017년 밝힌 공식 성명 내용 중 일부입니다. 불구대천,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한다는 뜻으로 큰 원한을 가진 사이를 말합니다. 바로 북한과 일본이 이런 관계입니다. 이들 사이의 감정은 우리나라와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와 북한보다 깊고 커 보일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15일 김정은의 동생이자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그동안 보였던 것과 다른 태도로 일본을 언급합니다.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적대의식과 실현 불가한 집념을 용기 있게 접고 서로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신의 있는 행동으로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말이죠. 심지어 일본 총리의 방북 가능성까지 이례적으로 말할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는 2024년 2월 9일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자금의 북일 관계를 비춰볼 때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발언에 응답한 것이라지만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다른 이유가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말이죠.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데 북한도 모르게 대한민국과 수교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여파로 그리 욕을 해대던 일본을 우호적으로 입에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에서 어쩌다 대한민국의 수교국이 된 걸까요? 여기엔 경제적 이유라는 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 물꼬를 트게 된 건 한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트루코리아는 한류 때문에 밖으로도 안으로도 난리가 난 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쿠바와 이뤄진 수교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는 2024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우리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은 이전 쿠바에서 보는 한류 이야기를 국내외 언론 내용을 이용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2013년부터 드라마로 시작되어 K-팝과 한식에 이르기까지 쿠바 속 한류가 쿠바 젊은이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인 2024년 2월 17일 쿠바 한국문화센터 및 한글학교 등에 따르면 수도 아바나의 유명예술대학 ISA에서 오는 3월부터 한국어 강좌를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입니다. 우리 외교부 역시 이번 쿠바와의 수교에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민 간 우호인식 확산이 이번 양국 간 수교에도 기여했다라며 쿠바에서 한류 문화가 많이 확대됐다는 점도 이번에 수교하는데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였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죠. BBC 뉴스 문도의 2024년 2월 15일자 기사 북한 형제국 쿠바의 한국과 역사적인 국교 재수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까요? 한국은 쿠바를 국가나 다국적 대기업의 잠재적 수입원으로 보지 않으며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다른 이유가 있다. 쿠바 수도에 공사관이 개설되면서 한국과 북한이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한국이 일점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번 외교는 김정은 공산정권의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 상실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면 한국은 수년간 문화 영향력을 세계 곳곳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쿠바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섬의 많은 젊은이는 음악부터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한국 컨텐츠를 소비하며 현재는 현재 무려 10,000명 이상의 한국 팬클럽 회원이 있다 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BBC 코리아 한상미 기자의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실렸으며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의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가 북한도 모르게 극비리에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내용도 실렸죠. 결국 한류가 이번 수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게 결국 북한을 고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현재 대사급을 서로 주고받는 나라가 6개인데 그중 하나가 쿠바입니다. 외교적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에게 쿠바의 존재는 중국 다음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세습 정권인 북한에게 전통의 동맹관계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것이라며, 물론 북쿠바 관계의 절정은 김일성 시대였고 이후 쿠바가 개혁 개방을 추구하면서 당대당 외교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한쿠바 수교가 북한에게 결정타가 된 것은 확실하다는 말과 아울러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도 관련 내용을 공식화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권력층이나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서 북한 정권에게 좋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류가 북한의 외부, 즉 외교 문제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북한은 내부에서 퍼지는 한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인데요. 암암리에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 때문에 김정은은 케이팝을 악성암, 북한을 축축하게 젓는 벽처럼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으며 2020년 12월 문화관련법을 개정, 한국의 프로그램을 보거나 소유하는 사람에게 최고 15년의 노동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엔 5년이 최고였는데 형이 3배로 증가한 것이죠. 특히 2022년 초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BTS를 보면 엄벌에 처한다는 공문이 나돌았다고도 하는데요. 북한 공문에서 구체적인 명칭이 거론된 것은 처음인데 BTS를 본다고 한 것으로 봐서 예전에는 CD, USB 등으로만 우리 문화가 유통됐지만 이제는 유튜브 등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도입해 한국 스타일로 말하고 쓰고 노래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BBC를 통해 북한 평양 산마고급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영상과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한류가 북한에 얼마나 깊게 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화는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도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결국 북한은 이를 막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월에 나온 북한 TV 영화 하루낮 하룻밤은 기존 북한 영화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편집과 구성으로 선보였는데 이 역시 한류에 유혹당하는 북한 MZ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말이 있으며 2024년 2월 19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혁명사상이라는 새로운 세뇌 사상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는 우리 혁명, 우리 국가의 위대함이고 절대 위력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는 오늘 주체혁명 강국조선의 위대한 상징이자 그 승리적 전진의 근본처석이라며 강조하기도 했죠. 또한 일본 NHK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뀌었으며 삼천리 단어는 아예 삭제됐다는데요. 즉 한반도로 북한과 우리를 묶어 표현한 것을 지우려는 노력입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이런 북한의 변화에 대해 동경과 기대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에게 한류가 파고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유독 다양한 도발과 폭언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견제하거나 위협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겁먹은 야생동물의 짖음 같은 거죠. 우리가 가진 문화의 힘이 단순히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북한을 안팎으로 흔들고 있다는 건 문화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흘러 제가 북한과 한류 관련 소재를 다시 다루게 될 때쯤에는 훨씬 직접적이고 더욱 거대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